네, 이번 시간에는 성과 성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을 결정하는 것은 성염색체다. XX면 여자, XY면 남자. 이렇게 우리 흔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 Y염색체상에 유전자가 SRY라는 유전자가 작동해야지만이 또 그 다음 단계의 흔히 전형적인 남자라고 얘기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SRY는 성을 결정하는 Y염색체에 있는 영역이라는 긴 그 원어의 앞자만 따서 SRY 유전자라 합니다. 그래서 성을 결정하는 첫 번째 염색체, 그 중에 남자의 경우에는 X염색체에 있는 SRY 유전자다. 만약에 Y염색체가 제가 X염색체에 있다 했네요. 죄송합니다. Y염색체에 있는 SRY 유전자다. Y염색체 그리고 SRY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여자가 된다. 즉 XY가 아니면 XX. 그리고 XX에는 SRY 유전자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여자가 된다. 해서 여기서는 이제 남자의 사례를 가지고 쭉 이제 영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펼쳐 나갑니다. 좀 동영상에도 있었지만 자연은 디폴트 값이 자연은 여자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례적인 스페셜한 일들이 이렇게 작동해야지만이 전형적인 남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외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그러한 기본 토대 위에서 이제 생각하면 Y염색체 오케이. 그리고 그 위에 SRY 유전자가 작동하면 SRY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으면 Y염색체가 있다 하더라도 또 남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전형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Y염색체에 있는 SRY 유전자다. 그 SRY 유전자가 좀 전에 동영상에도 있었고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태아의 미분화된 상태의 원시 내외생식기입니다. 여기서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것들 그리고 이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결국 그 부위가 발달하고 또 그 외 부위는 퇴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녹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발달하고 붉은색 화살표로 연결된 부분이 퇴화하면은 각각 남성, 여성이 되고 그 원시 형태의 내외생식기에 해당하는 이 남녀의 내외생식기가 같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SRY 유전자가 먼저 생식샘을 고안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익히 잘 아시죠? 남성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러면 이 남성 호르몬이 바로 여기 화살표, 붉은 화살표 표시하는 것처럼 이 부위들을 디벨롭먼트, 발달시키고 그 외의 부분은 퇴화시켜서 남성의 전형적인 내외생식기를 만들게 되고 만약에 SRY 유전자가 생식샘을 고안으로 만들지 못하면 이 생식샘은 전형적인 여자의 경우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난소가 될 테고 그리고 이 녹색 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이제 여자의 내외생식기, 전형적인 형태의 여자의 내외생식기, 그 위에 빨간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은 퇴화되어서 여성의 내외생식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결정인자는 바로 고안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다. 이 테스토스테론이 원시적인 형태의 내외생식기를 남자의 내외생식기, 전형적인 형태의 내외생식기로 만든다. 그래서 두 번째 결정인자는 고안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에요. 고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Y염색체에 있는 SR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았어. 그리고 고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 생식기의 구조적인 변화를 분화시키지 못하면 또 이 생식기 형태는
그죠? 여자로 가게 된다 얘기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생물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심리,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현상과 관련해서 생물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본 뇌 얘기도 해야겠죠. 뇌의 구조도 남녀가 동일하지 않고 그 구조의 상이함과 관련해서 기능적인 차이도 있는데, 뇌도 남자의 뇌, 여자의 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고안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 뇌도 남자의, 전형적인 남자의 뇌의 형태에 해당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고 그와 결부된 기능을 하게끔 한다. 그래서 두 번째 결정인자. 제가 지금 네 번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앞 시간에도 늘 그랬지만, 고안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 뇌외생식기와 뇌를 전형적인 남자의 형태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자의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자, 요것도, 요거. 지금, 뇌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남자의 형태를 띈다. 구조적인 변화를 갖게 된다. 구조적인, 남성의 전형적인 구조적 형태를 띈다. 뇌에도 성별 차이가 있다 했는데, 여기서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여자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그림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여러분이 이해 안 하셔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그림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남자의 뇌 안에서도 다른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더 발달된 부분이고,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여자의 뇌에서도 다른 부위보다는 더 발달된 부분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뇌의 전반적인 발달에 있어서, 분화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금 파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해서 이러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Y 염색체, 그리고 SRY 유전자, 그리고 고안, 테스토스테론, 그것의 정상적인 작용,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야지만이 남자의 뇌외생식기와 전형적인 남자의 뇌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서든 전형적인 형태의 남자가 되어지는 과정에 어떤 에러가 생기면 바로 그 이후 단계는 여자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자연은 디폴트다. 자연은 그 기본이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성 호르몬,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할 때 에스트로라는 뜻은 발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이 여성 호르몬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느냐, 여기에 뇌의 분화에 있어서 또 작용을 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근연해. 그럴 때서 바로 최근은 아니지만 그런 자연은 기본이 여성이라는 그러한 것의 어떤 예외로 이제 발표됐는데, 여성의 경우에 에스트로겐도 뇌의 분화에 있어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뇌의 구조에 정상적으로 작용해서 전형적인 여성의 뇌가 되지 않으면, 여성의 뇌로 분화되지 않은 경우에 보니까 나중에 성적인 대상으로 대상 선택에 있어서 보니까 전형적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을 어떤 성적인 그러한 호감을 가진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남성, 즉 이성에 대한 그러한 성적 경험이나 그런 대상도 없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동성, 여성이 여성에게로 또 어떤 그런 성적인 호감이나 대상을 가진 경험도 없이, 이것들을 성적 지향성이라 하거든요. 전형적인 경우는 남자는 여자에게로, 여자는 남자에게로 성적인 지향하게 되죠. 이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정상적으로 또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성이 성적 지향성이 없어지는, 그래서 어떤 성적 경험이나
그런 관심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그러한 경우를 보이더라. 그런 부분들은 뭐 남성의 전형적인 경우에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만으로 그런 과정들의 어떤 오류만으로 그냥 여성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과정부터 여성으로 가게 된다라는 자연의 기본은 여성이다라는 그러한 것에 좀 예외가 되겠죠. 이건 좀 더 상세한 얘기인데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요 밑에 우리 배웠던 여기 있네요. 그죠? 지금 파란 부분은 한 요 부분이고, 그죠? 빨간 부분은 이 부분이 될 텐데, 빨간 부분은 어딥니까? 대뇌. 그 중에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보다는 진화적으로 최근, 그죠? 좀 고등한 정신 기능을 담당하는, 그리고 대뇌 피질 부위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바로 뇌가 뇌줄기, 그리고 부근이란 말이에요. 진화적으로 척수부터 시작할 수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요 그림에 이제 뇌가 있으니 뇌만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뇌 수준에서도 뇌관보다는 이쪽보다는 이 대뇌 피질 중에서도 이 앞쪽으로 갈수록 진화적으로 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고 발달된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소위 정신적인 기능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더 복잡한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전전두엽은 우리 앞 시간에 그죠? 뭐 상황 파악, 문제 해결 이렇게 이제 관련해서 그죠?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의식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진화적으로 오래된 이 뇌관과 뇌관 이 주위 부분은 다른 동물들과 상당히 많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욕구, 충동, 그죠?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다. 뭐 공격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다라고 여기지는데, 남자의 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들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뭐 좀 공격적이다.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그러한 표현에도 뭐 정확성이나 전문적인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그죠?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보통 여자들은 뭐 이성적이다,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죠? 우리 좀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그냥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해서 여자들은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얘기한다면은 바로 이러한 고등한 뇌 부위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남자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다 뭐 이렇게 좀 짐승 같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본능적인 측면이 강하다면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고안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뇌외 생식기뿐만 아니라 남성의 뇌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죠? 구조적인 차이를 보인다, 분화된다. 여성의 뇌도 이렇게 아까 에스트로겐 작용 말씀드렸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여성의 뇌는 남성의 뇌와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중에 지금 이 부분, 앞 시간에 제가 편도체가 지금 뭐 성 얘기하다 또 편도체 얘기해서 여러분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뭐 기억나시는 대로 이제 복습을 잠시 해보면은 지금 요 부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편도체가 스트레스 자극에 무의식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 정보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중간에 거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시상하부를 거치는 거예요. 시상하부에서 바로 교감신경계, 이 뇌관을 통해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상하부. 이 시상하부가 오늘 주제인 성과 성행동에 관련돼요. 성행동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적 지향성, 남자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여자가 남자를 성적 대상으로, 전형적인 형태죠. 그런 것 성적 지향성, 그런 것들이 이제 성행동이 될 테고, 또 남녀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어떤 성행동, 성적 지향성 이외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테고, 성행동, 그리고 성과 관련해서 또 성행동과 관련해서, 성적 지향성과 관련해서 우리 각자가, 남녀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심리적인 그러한 성 정체성, 섹슈얼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뇌부위도 바로 이 시상하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상하부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위를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근데 이 시상하부가 다른 뇌부위들은 그죠? 오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시상하부 같은 경우에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성과 성행동, 즉 성행동과 관련해서 지금 성적 지향성 그리고 성 정체감에 있어서 시상하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다. 그런데 이 부위가 지금 보면은 여기 요쯤 해당하죠. 요쯤. 예. 요쯤 해당하는 거야. 이 부분이 바로 여성, 남성에 있어서 성행동과 관련해서 성적 차이가 있는 부위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상하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자, 시상하부 중에서 SDN이라고 학자들이 이름 붙인 특정 부위가 암컷, 수컷 사이에 다르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요 이후에 사람의 경우에도 뭐 대동소이한 그러한 얘기가 진행됩니다. 지금 시상하부는 이렇게 했을 때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아까 시상하부 부위가 보여지는 부분 중에 지금 SDN이라고 Sexual Difference Nucleus에서 뉴클리어스 신경핵 즉 신경세포의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것을 신경핵이라 부르는데 시상하부 안에서도 그렇게 또 특정한 부위 SDN을 붙인 부위가 수컷이 암컷보다 5배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 지향성 그리고 동물이 스스로 자기가 뭐 암컷이다 수컷이다 주관적으로 경험할까요? 자각할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바로 요것과 관련된 그런 부위가 성 정체감에도 섹슈얼 아이덴티티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쭉 펼쳐집니다.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영상 보기 전에 뇌도 남성 여성의 전형 뇌가 있다. 그리고 오늘은 성행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정체감과 성적 지향성과 관련해서 시상하부 그 중에서도 지금 특정한 부위가 지금 이제 바로 오늘 주제가 되어진 주제와 관련된 부위인데 그 부위가 수컷의 경우는 암컷과 달리 크더라. 그런 차이를 낳는 것이 수컷의 경우에 뭐 테스토스테론 아까 말씀드린 고안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 원시적인 형태의 내외생식기를 전형적인 남성의 형태로 만든 뿐만 아니라 뇌도 다른 부위도 물론이지만 성행동과 관련해서 바로 시상하부를 남성의 뇌로 이 경우에는 수컷의 뇌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성행동을 이제 보여줍니다. 지금 얼룩무늬 있는 녀석이 수컷이에요. 암컷쥐가 이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임신한 암컷쥐에게 쥐의 자궁은 이렇게 이 두 개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거기에 이제 새끼들이 여러 마리 이렇게 임신되죠. 그 안에 뭐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자가 임신한 암컷쥐에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주사했어요. 주사하면은 그것이 뭐 태내에 있는 새끼들에게 작용하겠죠. 그런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가 없는데 암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요? 테스토스테론에 확 노출받은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의 셀을 받은 거예요. 지금 태내에서 신경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그죠? 뇌가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와 관련된 시상하부가 주입된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수컷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생식기도 그죠? 어떤 발달 단계에 있냐에 따라 그런 테스토스테론 주입에 의해서 그 형태가 좀 변형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내외생식기보다 그죠? 시상하부와 관련된 지금 쥐의 성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암컷에게서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이 흰쥐는 아까 조금 전에 장면에 나왔던 그 암컷 흰쥐가 아니라 태내에서 테스토스테론 주사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은 즉 시상하부가 수컷의 시상하부의 형태로 그렇게 분화되었다고 여겨지는 암컷이에요. 물론 이 얼룩무늬 있는 녀석은 수컷이고요. 네, 이 녀석 염색체는 XX일 테고, 그죠? 뭐 내외생식기는 뭐 여성의 암컷의 형태를 띠리라 여기지는데 테스토스테론의 뇌가 그중에 시상하부가 노출됨으로써 이 녀석의 성행동이 그죠? 수컷처럼 하더라는 거야.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시상하부는 성적 행동,
그 중에 이제 뭐 일례로 성적 지향성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사회적 성정체성.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남성이다, 여성이다 라고 느끼는 섹슈얼 아이덴티티가 바로 시상하부와 관련된다. 시상하부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설하는 것이다. 요 경우에는 이름이 BSTC인데 여기 뭐 또 뭐 교재들마다 이렇게 이름이 조금 상이에요. 근데 우리 동영상 끝나고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용어를 우리는 뭐 공유하기를 하죠. 어쨌든 쥐에게서 마찬가지로 이 남성의 요 시상하부 부위가 여성보다도 이 경우에 한 3배 정도 크다고 하는데 뭐 다 쥐의 경우 5배고 한데 뭐 3배 5배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여성보다 남성의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가 차이 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주관적인 성정체성 그리고 행동상의 성적 지향성하고 관련된다. 이 부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요거 봤고요. 그 다음 보시면 자, 이제 이 행동상의 성적 차이입니다. 요 경우에는 이제 성행동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행동 이외에도 다른 행동상에서도 남녀 차이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준호 이 꼬마한테 왜 서사하는지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뭐 직접적인 성행동은 아니지만 남녀의 뇌의 그런 성차, 성별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소변 보는 그 서서 쉬하느냐 앉아서 쉬하느냐 이것 배워서 할까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일까요? 여러분 반려견 키우시죠? 그 보면 암컷 수컷 소변 보는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사람의 경우에도 이게 선천적인 행동이에요. 이것들이 그런 행동 결국 뇌는 우리의 행동과 심적 경험을 중재하는 결정적인 부위다 라고 할 때 그리고 그런 부위이므로 이러한 서서 소변 보는 소변 볼 때 그런 행동 차이도 뇌의 남녀 그런 구조적인 기능적인 차이와 관련이 있겠다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동영상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오래전에 쌍둥이로 태어난 남자애 둘이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한 뭐 출생 후 몇 개월 안 되었을 때 포경 수술을 하다가 그 중에 동생이 그 사고로 그 고추 남자 외생식기로 그냥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 정체감이나 성적 지향성, 그 성행동,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라는 그런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후천적으로 배우기 나름이다. 즉 어떻게 기르냐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생각이 팽배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뭐 지금처럼 뭐 성이나 성행동이나 남녀의 행동 차이가 뇌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 또 다른 요소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아직 이해가 부족했다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그 둘째 녀석 쌍둥이 중에 둘째 녀석 그 녀석을 남자 생식기를 없애버리고 여자의 생식기로 그렇게 성전환을 한 거죠. 그런데 얘가 자라면서 행동이 같은 또래 여자애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준호처럼 그런 공격적이고 거칠고 그렇다 해서 기르기를 여자애처럼 기르니까 같은 또래 남자애들하고도 잘 못 어울리고 그런데 아까 소변 보는 데 행동과 관련해서 이 아이가 계속 서서 쉬를 하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행동조차도 뭐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뇌의 분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장난감 갖고 노는 거예요. 장난감 갖고 노는 이 행동에 있어서도 남녀 차이가 있다. 보시면 남자아이들은 자기가 이렇게
힘을 가하든지 아니면 배러리로 움직이든지 동력 있는 움직이는 이런 장난감을 갖고 놀기를 상대적으로 좋아하고, 여자애들은 정적인 것, 대표적으로 인형, 소꿉놀이,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것도 남녀의 성과 관련된 행동 차이죠. 물론 뇌와 관련될 테고. 근데 여기 보면은 원숭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원숭이도 수컷 원숭이는 여기 보면은 색깔마다 파랑은 남자 장난감, 녹색은 여자 장난감, 오렌지색은 남녀 구별이 뚜렷하게 없는 그런 장난감일 때, 수컷 원숭이가 암컷 원숭이에 비해서 남자 장난감을 더 많이 갖고 놀고, 암컷 원숭이는 그죠? 수컷 원숭이에 비해서 남자 장난감을 적게 갖고 놀고 오히려 중성적인 장난감을 갖고 놀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원숭이에게서도 이렇게 성차에 따른 행동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묘한 어떤 그런 차이는 제가 설명드리니까 또 뒤에 할 부분이 많아서 넘어가고, 전반적으로 수컷 원숭이와 암컷 원숭이 사이에 장난감 갖고 노는 행동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라는 것, 조금 전에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그렇게 확인.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침 속에도 이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익히 아시다시피 아시면 계시겠지만,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이 분비돼요. 난수에서.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 호르몬이 분비돼요. 고안에서. 하지만 그 상대적인 비율이 남성 호르몬이 더 많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더 많고, 나중에 나이가 들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갱년기가 오게 되면은 그런 상대적인 그죠? 양이 차이가 이제 줄어들기도 하죠. 좀 여성이 남성이 침을 곁에 보면은 침에 이제 테스토스테론 함유량, 남성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연히 이제 드러나겠죠. 근데 아까 앞에서도 공격성 얘기가 나왔고 사회적 지배력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벌써 한참 전에 미국 그 교도소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침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측정해 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많은 사람들이 강력범, 살인이나 강간 이런 경우에 테스토스테론이 침에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절도라든지 사기라든지 경제사범 이런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양이 상대적으로 적더라.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의 양과 그리고 공격성 간에 그런 정적인 상관이 있더라,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인데,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될 때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코티졸이 또 이렇게 함께 분비되는, 즉 코티졸의 농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그로 인한 어떤 공격성, 그죠? 공포, 불안의 경우에 우리가 도망가느냐, 도망을 가든 아니면 싸우느냐와 관련해서 어떤 공격성,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또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동영상에서 바로 남자의 경우에 테스토스테론이 외모와 행동에 어떻게 영향 주는지를 본 겁니다. 이 그림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제 여성의 경우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스란 말이 발정기, 이런 발정한다 이런 뜻의 어원을 가졌다 했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여성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외모는 당연히 전형적인 여성의 그런 외모를 띠게 하죠. 사춘기 이후에. 갓난쟁이 아이들 보면 그죠. 기저귀 안 채워 놓으면은,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여자애처럼 남자애처럼 그렇게 안 해 놓으면은 거의 차이 없죠. 근데 이제 청소년기 지나면서 호르몬에 의한 그러한 외모와 전형적인 남녀의 외모와 그런 행동의 차이를 더 급격하게 벌여놓으니까 이제 그런 행동상의 외모 사이 차이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동영상은 남자의 경우다
있다면 이 경우는 이제 여자와 관련해서 외모 부분은 여러분 뭐 이렇게 하시니까 그 제외하고 지금 행동과 관련해서 여성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호르몬 분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거 LH, FSH가 있는데 FSH는 난소에서 그 난포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호르몬이고, LH는 이제 난자가 배란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황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뭐 이건 지금 우리 얘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임신 촉진 호르몬, 유지 호르몬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 에스트로겐, 에스트라디올이나 에스트로겐이나 뭐 같은 범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 호르몬에 대응되어지는 에스트라디올이 이렇게 여기 뭐 1일부터 28일까지, 그죠? 28일 주기로 여자분들은, 그죠? 주기가 반복되죠. 그래서 에스트라디올,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주기 중에 여기서 1부터 28일은 절대적인 우리 달력에서 보는 그 5월 1일, 뭐 5월 28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menstruation이 시작해서 다음 menstruation까지 일어나는 그 날짜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일수를, 날짜가 아니라 일수를 표시한 겁니다. 날짜, 일수?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에스트라디올 여성 호르몬이 언제? 바로 이러한 주기 중간에, 그죠? 중간쯤에 28 나누기 2 하면은 14쯤 되죠. 14, 이쯤에 가장 많이 분비되고, 그때 신체상으로 나타나는 변화 중에 지금 자궁 내막의 두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두꺼워지는 거예요. 두꺼워져서 난자가 정자 수정되면은 그것이 이 자궁벽에 착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혈관 덩어리들이거든요. 여기에 혈관이 풍부하게 영양을 공급한 여기에 이제 착상이 되지만 이제 태아가 쭉 디벨롭먼트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착상이 안 되거나 아예 수정 자체가 안 일어나면은 이 두꺼워진 자궁 내벽이 이게 허물어지면서 되는 것이 이제 menstruation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얇아졌다가 두꺼워지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체상으로 지금 뭡니까? 자궁 같은 경우에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고, 그리고 호르몬이 이렇게 그때 가장 많이 분비되고, 즉 언제입니까? 바로 여성 호르몬이 최고조를 이룰 때 뭐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란 전후기 이때 가능성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난소하고, 그죠? 남자의 고환에 해당하는 여자의 난소하고 지금 뇌 중에 이 부위가 시상하부예요. 지금 뇌가 있다면 요 시상하부를 포함해서 요 밑에까지 보여주는데, 여기 시상하부고 요 밑이 뇌하수체라는 부분입니다. 뇌하수체라는 용어는 제가 앞 시간에 언뜻 지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시상하부에 뇌하수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위가 시상하부로부터 명령을, 신호를 받아서 또 이렇게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내분비 호르몬 시스템에 이제 포함되죠. 그래서 여기서 난포 자극 호르몬, 이게 난포가 이렇게 생겨나게끔 발달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계속 분비되고 있죠. 그러면은 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이것이 자궁 내벽은 두껍게 하지만 또 뇌에다가 피드백을 줘요. 지금 이제 요 화살표 에스트라디올 여성 호르몬 주면은 이 뇌하수체, 시상하부와 연결되는 이 뇌하수체 부분에서 지금 난포 자극 호르몬 플러스 황체 형성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러면은 난포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난자가 이제 난포가 성숙되면 안에 난자가 톡 배란되어서 이제 수정을 기다리는 상태가 될 테고, 이쯤 되는 거죠. 이런 상태,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고 임신하기 좋은 어떤 자궁의 그런 구조적인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 즉 황체가 난자를 배란하고 난 이 난포가 황체, 이 황자가 누를황, 그 체가 뭐 몸체 형태 이런 뜻이겠죠. 몸체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누런 형태의 것이다. 뭐 이래서 황체. 이 황체 형성되면 여기서 임신 촉진 호르몬, 임신 유지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또 분비돼서 여기 영향을 줍니다. 자,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 자궁의 구조를 바꾸고, 그리고 뇌와 스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뇌는 우리의 심적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매개하는 부분이니까 바로 이 여성 호르몬이 뇌에 작용함으로써 뭔가 행동상의 차이를 낳는다는 거죠. 아까 동영상에서 남자의 경우에 그죠? 테스토스테론에서 성격이나 행동 그리고 외모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 경우에 지금 여성 호르몬이 그죠? 뇌에 작용해서 여성의 성행동과 관련해서 바로 이 시기에 언제 에스트라디올이 가장 많이 분비돼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고 작용부이 두꺼워지고 임신하기 좋은 시기에 바로 그 이외에 다른 날들보다 이때 뭔가 성행동상에서 성과 관련된 행동상에서 차이를 낳는다. 이 얘기가 이제 뒤에 이제 소개되질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봤죠 조금 전에. 자, 21분 43초, 21분 40. 예, 봤고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예, 요건 또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조금 전에 그죠? 28일 주기로 반복되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 시기 때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변화와 함께 행동상에 이거는 직접적인 성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형적인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성과 관련된 행동으로서 제목이 배란기에 더 섹시해진다라는 이름으로 매스컴상에 발표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미리 열어놨거든요. 네, 네, 이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2010년도에 발표됐네요. 여성들 배란기에 더 섹시해진다. 이건 아니고요. 배란기의 여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섹시한 옷을 사입는 것을 밝혔다. 자기도 모르게. 영국 신문에서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발표했는데 배란기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평소보다 더 섹시한 옷을 입게 되고 구매한다. 이는 경쟁 상대인 다른 여성들을 따돌리고 자신이 원하는 남성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번 연구를 이끈 연구원은 다른 여성들보다 더 섹시해야 원하는 남성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구 결과 배란기가 지나면 아까 뭡니까? 그 배란기, 즉 임신하기 가장 좋은 시기 지나면 이런 행동도 사라지더라. 한 달 중 5, 6일에 걸친 배란기 동안 여성은 좀 더 아름답게 보이기에 또 쇼핑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배란기에 여성들이 구매하는 물건, 서비스 가운데는 옷, 신발, 액세서리, 화장품, 건강 보조식품, 피트니스 제품, 의료 서비스 등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남성의 경우에 그죠?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면 외모에 있어서 여성에게 더 성적으로 어트랙티브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성격이나 행동상에도 차이가 난 것처럼 여성들은 이렇게 배란기 동안에 이러한 행동상의 차이가 있더라. 이건 뭐 직접적인 성적인 행동과 관련했지만 다 그것하고 관련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발정기라는 것이 딱 정해져서 발정기 때 암컷이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뭐 이건 냄새도 없고 그죠? 색깔도 없는 그런 화학물질인데 이것이 개체 간에 화학적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수컷이 그게 노출되면은 이 생리적인 변화와 함께 그죠? 성행위를 위한 동기가 생기게 되고 그러한 것이 수컷을 하여금 암컷에게 이제 구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컷이 저 녀석 좋은 유전자를 지녔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지표를 그죠? 우리처럼 그죠? 의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동물들은 이제 발정기라는 것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동물처럼 그렇게 그죠? 탁탁 이렇게 발정기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금 본 그런 여성의 성행동이 배란기 전후 그리고 배란기가 아닌 배란기인 경우 간에서로 비교해 보면은 실한 차이가 있다는 걸 보면은 에스트로겐 할 때 에스트로가 발정기라는 뜻에서 어원을 가졌다는
거 했는데 여성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동물적인 발전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 그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생리적인 변화와 그와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동상에 있어서. 하지만 어떤 뭡니까? 그런 성적인 행동의 어떤 수용에 있어서는 동물처럼 그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고, 그죠? 정해져 있지 않고, 뭐 언제든지 뭐 합의하에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동물과 차이 나는 그런 성행동상의 예, 특성이죠. 자, 그다음 보시면 자,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배란기 때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될 때 어떤 성행동상에, 조금 전에 본 거는 뭐 쇼핑과 관련해서 봤었는데 성행동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파란 막대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바로 배란기예요. 그 위에는 배란기가 아닌 경우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선들이 표시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뭐 왜 이렇게 여러 선들이 나타나는지 아시겠는데,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인 패턴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배란기 동안에 여성들은 자위행위 숫자들이 수가 많아지더라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한 성행동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배란기가 아닌 경우하고. 그리고 배란기 동안에 그죠? 이성과의 성행동에 있어서 남성 파트너와 함께 했을 때 성행동에 있어서 뭐 여성들이 리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성이 배란기 동안에 더 높아지더라라는 거. 이러한 특성이 이렇게 주기를 보이는 거 보면은 뭐 동물에게서 어떤 발전기와 관련된 그러한 맥락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 어쨌든 이것이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고 임신하기 가장 좋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성행동상의 이러한 차이를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앞에 내용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성과 성행동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은 성염색체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Y 염색체에 있는 SRY가 작용하는 남자가 되죠. 그리고 성호르몬 어디 그 안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 작용하면은 남성이 된다. 그리고 시상하부 중에서도 뭐 특정한 부위, 이러면 이제 사람의 경우는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 동물까지 우리 모르더라도 시상하부다. Y 염색체에 있는 SRY 유전자와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으로 내외 생식기와 시상하부는 남성의 형태를 띠고 전형적인 남성의 형태를 띠고, 그렇지 않으면 여성의 형태가 된다. 한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시상하부에 작용하면, 이거는 이제 뭡니까? 성인의 경우 청소기 이후에 계속 분비되니까 이것이 작용하게 되면은 남녀에 있어서 성행동이, 여자의 경우에는 그런 배란기 동안에 28일 주기를 보이면서 그 행동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기도 하고, 남자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딱 주기가 없고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그런 성적인 행동과 또 한편으로는 성행동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어떤 공격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연관된다. 즉 성행동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이후에 지금까지는 전형적인 형태의 남성 여성,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성정체성, 성적 지향성과 관련해서 그 이외에 직간접에 관련되는 남녀의 그런 행동 차이를 봤었는데, 이 내용 이후는 전형적인 형태의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성, 그리고 내외 생식기가 전형적인 형태의 남녀가 아닌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